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에서 2000년에 채록한 것입니다. 제삿날 꿈에 나타난 남편과 제삿날 배고프다고 자기 집이 아니라 친구를 찾아온 홀령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삿날 꿈에 나타난 남편 이야기입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나이 지긋하고 금실이 아주 좋은 부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다른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부에게는 삼신할미가 자식 하나 점지해 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원이었다. 만약 자식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재산을 다 주더라도 당장에 시장에 나가서 샀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 어떡하나. 부부는 젊어서부터 날이면 날마다 자식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두 사람만 살기에는 너무 적적하고 또 재산을 물려줄 마땅한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고 해서 이웃마을에 사는 먼 친척에게서 어린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 양자로 삼았다. 다행하게도 양자가 착하고 성실하여 부부는 이제는 됐다 하고 하루하루를 재미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남편이 덜컥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무렵 이 마을에 한 아낙네가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시냇물처럼 흘러들어왔다. 부인은 양자와 함께 남편의 장례를 원 없이 크게 치러주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 어머니가 기운 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양자가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했다. 그러자 부인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양자의 정을 붙여 둘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신랑이 세상을 버린 지 1년이 지나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다. 부인은 장을 잘 본 다음 제사 음식을 정성스레 장만하여 제사상을 차려놓았다. 상을 차려놓고 너무 피곤해서 방에 잠깐 누웠다가 조는 사이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이 이상했다. 남편 온 백이 와서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남편은 제사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같이 온 다른 귀신들만 아귀아귀 음식을 먹는데 집에 잠시 왔다가는 남편이 대문 밖으로 다시 나가는 거였다. 하도 이상해서 부인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어느 집 대문 안으로 남편이 쑥 들어가더니 생전에 죽을 별로 즐기시지도 않던 양반이 안방 윗목에 죽 한 그릇 끓여놓은 것과 개떡 한 덩이를 다 먹고 나서 죽하고 떡 잘 먹었소. 하고는 가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가 너무 이상해서 양자를 불러다 꿈 이야기를 하니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아침 양자가 마을을 다 뒤져서 어젯밤에 죽순집을 찾아냈다. 양자가 어머니랑 그 집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니 윗목에 아직도 죽그릇이 있었다. 알아보니 그 집은 1년 전 남편이 죽은 직후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사온 아낙네 집이었다. 할머니가 그 아낙네한테 꿈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으니 아낙네는 무척 놀라면서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싶어서 며칠간 아낙네를 살살 달래면서 공을 들였다. 그러자 권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신랑이 일찍 죽자 팔자련이 하고 혼자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영감님이 어디 가시는 길에 잠깐 우리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때 영감님이 우리 집에 우연히 하룻밤 머물게 되었는데 영감님이 하도 잘해주어서 그만 부부의연을 맺었습니다. 영감님은 안 된다고 안 해볼 면목이 없다고 망설였는데 내가 막 들이밀었지요. 그러니 영감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신랑 죽고 10년 수절 만에 처음 있던 일이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희한한 일이었지요. 임신한 줄 안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 영감님 사시는 데를 물어물어 고생 끝에 찾아왔는데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들이 있다고 그냥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벌써 며칠 전에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또 말하기도 싫어서 숨기고 살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도 전혀 모르는 남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꿈에서까지 나타나 자기 자식 찾아가 제사상 받는 것을 보고는 자기 핏줄이 차려준 제사상을 받고 싶어서 아들을 보살펴달라고 꿈에 자기한테 나타났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였다. 고민 끝에 할머니는 아기 엄마와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생전에 낳은 아들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혼자 남은 늙은 마누라를 생각해서 영감이 핏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갔다고 우겼다. 할머니는 양자와 의논하여 영감이 낳은 아들에게 재산반을 뚝 잘라 나누어 줬다. 그런 다음 아이 엄마를 시집 보내려 무진했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녀가 끝까지 시집 가기를 거절했는데 몇 년을 두고 살펴본 다음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를 친동기간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삿날 배고프다고 자기 집이 아니라 친구를 찾아온 홀령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에 중마고우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여름에 물놀이 가서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친구가 졸지에 세상을 버리자 혼자 살아남은 사람은 죽은 동물을 그리워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밤에 살아있는 친구가 조막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는 친구에게 손짓했다. 이 사람은 술김에 헛것이 보이는가 싶어서 눈을 비벼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쪽으로 걸어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였다.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내가 정말 술이 많이 취했구나.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걸어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말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친구도 모르는 체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를 다시 쳐다보면서 자네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했다. 오늘이 내 제삿날 아닌가? 저승에서 인간 감투를 주어서 이렇게 쓰고 왔다네. 그런데 내가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자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걸세. 라고 하는 거였다. 오죽하면 자기에게 나타났을까 싶어서 이 사람이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친구가 말했다. 나를 따라 우리 집에 좀 가보세. 아마 내 제사상이 차려져 있을 걸세.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 뒤를 따라갔다. 친구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런데 친구 제사상에 다른 사람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해마다 내 제삿날 저 뗄나무꾼이 와서 나를 밀어내고 음식을 다 먹고 가버린다네. 그러니 나는 배를 쫄쫄 곪는다네. 자네가 우리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게. 이 사람이 다음 날 아침에 친구 집을 찾아가 친구 아들을 불러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들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다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10년 전에 내가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속에서 뗄나무꾼에게 겁탈 당한 적이 있었단다. 도끼를 목에다 대고 위협해서 어쩔 수가 없었단다. 기가 막힌 아들이 먼 산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제사 음식을 다 먹어 치운다는데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배를 쫄쫄 고르시고. 고민 끝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용하다는 판수집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판수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나무꾼에게는 자손이 없어서 그 집 제삿날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니 밖에다 상을 따로 하나 차려놓으시오. 그래서 다음번 제사 때부터 판수가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죽은 친구가 다시 살아있는 친구 앞에 나타났다. 친구야, 정말로 고맙다. 이제야 내가 제사상을 받아보게 되었네. 하면서 갔다. 살아있는 친구는 혹시나 죽은 친구가 다시 한번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승이 꼭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문화와 역사, 일반 설화 중 꿈에 나타난 영감과 친구를 찾아온 귀신이 모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구연자는 2000년 당시 72세였던 황행수녀사이고, 두 번째 이야기 구연자는 2000년 당시 74세였던 김공임 여사입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이래 관운상제의 고려와 조선시대 상례와 장례풍 속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이응복, 권혁찬, 윤종호가 연출한 TVN의 금토 드라마 도깨비에서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조성재의 무속 이야기와 칼럼에서 삼신할머니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에 중마고우 뜻과 유래를 알자에서 일러스트 한 점. 네이버 블로그 틀에서 객기밥 관련 사진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픽스타와 123RF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